지난 시간에 못 끝낸 데가 있어서 일단 끝에 부분 잠깐 하고 이렇게 페이지는 41페이지 35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 길찾기 문제인데 일단 그려보고 갑시다. 예, 어떻게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개 봅시다. 자,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는데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는 직진 또는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좌회전이라고 하는 애가 뭐 하여튼 이렇게 오다가 이 뭐 도형에서 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를 타고 오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위로 가는 방향에서 좌회전은 원래 안 돼. 이게 최단 거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되고 요거를 막아는 거야. 일단 이거를 이제 그냥 더하기로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형태로. 더하기 형태로 하는 거는 뭐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나오면은 그냥 덧셈 정리를 이용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요거는 뭐 되게 쉬워요.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 세 가지, 요거랑 이랑 여기까지 오는 길을 다 세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세 가지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별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잘 세야 돼. 자, 여기에 오는 애는 여기에 오는 애는 요렇게 오는 애랑 요렇게 오는 애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P에서는 여기서 얘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는 3을 쓸 수가 없어. 여기까지는 3을 써버리면은 이게 그 다음에 덧셈을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 여기는 이제 바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직진해서 오는 방법하고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더해지는 2랑 1이 더해져서 여기에 3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더하기라고 하는 게 이제 길찾기에서 보면 A에서 B를 거쳐서 그 다음에 C 뭐 이런 거 길찾기 같은 거 할 때 3 곱하기 2 하잖아. 여기에서 C까지 가는 경로는 3 곱하기 2 하죠. 근데 이 3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해서 더해진 거야. 정말 단순하게. 뭐 그런 건 이제 확장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위치에 올 수 있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는 애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좌회전이 될 수가 없어서 여기는 여기를 도착하려면 얘랑 여기서 오는 애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기서 우회전이 되잖아. 이렇게 오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도달하는 애를 더하려면은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여기 6이 돼. 이렇게. 덧셈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6하고 3을 더해서 9가 되고.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Q에서도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는 애 경로가 여기서 직진을 해서 오는 애 하나가 더 있죠. 우회전해서 오는 애, 우회전해서 여기에서 오는 애.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3에서 이거 5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는 애는 직진하는 애랑 좌회전이 안 돼. 이렇게 오는 애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럼 1하고 6을 더해서 7. 그럼 두 개 더해주면 16.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덧셈을 해주면 돼요. 6, 12 더해주고 18 해주고 28 해주고 46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런 방식을 쓰면 사실 웬만해서는 이제 길찾기가 뭐 길이 끊어지는 뭐 좌회전이 안 되는 우회전이 안 되는 뭐 직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그냥 산수만 잘하면 돼. 중간에 실수만 안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이제 원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이, 그림이 너무. 자, 다시 하나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A에서 B, P, Q. 자, 전체. 일단 그냥 길찾기를 하는 전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세 개. 그러니까 여기 뭐 A, B, B. 그래서 A, B, B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8팩토리알을 5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 이 다섯 개, 세 개가 있어서 이게 바로 8컴비네이션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전체 8컴비네이션 3에서 뭘 빼냐면 여기에서 P의 좌회전으로 하는 경우를 빼야 돼. 그치? 그리고 Q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를 요거를 P에서 좌회전하거나 Q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를 빼야 돼요. 여기 또는이야, 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이제 집합기호로 생각을 하면 P랑 Q 또는 이니까 P랑 그 다음에 Q의 합집합이에요, 이게 개념이. 합집합은 어떻게 해? P 더하기 Q 빼기 P 교집합 Q 요걸 해줘야 되거든. 합집합 개념은. 근데 사실은 P와 Q가 동시에 일어나지는 못해. 왜냐면 A에서 P를 가면 가는 순간에 이제 여기서 최단거리로 여기 B를 갈 때 다시 거꾸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P를 선택하면 Q를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빵이야.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랑 Q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를 뺍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좌회전을 해서 가는 경우로 그냥 생각을 해요. 좌회전을 하는 경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면 일단 여기까지 가야 돼. 경우의 수 입장에서. 여기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돼.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로수 한 가지. 이걸 다 곱하면 되지.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 다시 Q로 가볼게. Q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좌회전의 경우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도 이렇게 좌회전을 못해. 그 다음에 이거는 우회전이고, 그래서 좌회전의 방법은 일단 여기까지 도달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경로를 또 세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제 경우의 수는 이거는 3팩을 2팩으로 나눈 3콤비네이션이었어요. 3콤비네이션 2. 그래서 3콤비네이션이니까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는 거 세 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10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8콤비네이션 8, 7, 6, 3, 2, 1. 8, 7, 56에서 10을 빼서 46. 이렇게 나오면, 맞죠? 46. 이렇게 계산이 돼. 일단, 길찾기 경우는 수능에도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경년, 그냥 한 해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 정도 나오고, 학교 내신은 100% 나와.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큼 어렵게 나오느냐는 이제 학교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들,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풀어야 되는 학교가 있고, 수능에서 되게 쉽게 나와. 딱 이 정도가 거의 이제 끝판왕이야, 수능에서. 그래서 어려운 게 거의 없고, 자, 그 다음에 36번도 또 해봅시다. 36번. 아직 안 풀었나? 화요일에 풀어보라고 한번 했는데 안 했음? 그럼 풀 시간을 줄까? 난 또 다 풀어볼 줄 알았지. 이제 아직. 자, 다시 그러면 36번에 위에 있는 문제랑 38번은 좀 어려워서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39, 40은 이거는 이제 완전 진짜 찐킬러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 9회차나 10회차 수업할 때 그때 한번 합시다. 그리고 그냥 아예 확장해서 아마 너희들이 뭐 딱히 어렵지 않게 풀 것 같은데 41번도 풀어보고 42번까지 여기까지 봅시다. 또 시간을 좀 줄게요. 잘 안되면 뭐 해설 보고 봐. 괜찮아요. 자, 해봅시다. 36번이 좀 어려운데 근데 어려워도 뭐 그냥 하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변칙적인 이제 길찾기 문제는. 자, 그림과 짠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하나, 둘, 셋, 넷. A에서 B를 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최단 거리로 가면은 7번 만에 7칸을 가면은 A에서 B로 도달하거든. 근데 가는 경로 중 길이가 9를 만들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에 하나, 둘, 셋 하면 7인데 이거를 이제 9개짜리 경로로 만들려면 이게 추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혹은 뭐 위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몇 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하나, 둘, 셋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추가로 하나, 둘 얘가 더 붙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에서 첫 번째 위로 아니구나 아래로 하나 위로 하나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반대로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상황도 있겠지. 왼쪽 오른쪽 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더 표현을 해보면 얘는 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지우고 다시 할까? 하나만 더 예시를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에헤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아니지 이렇게 되면 아니지 위로 올라가면서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합시다. 요즘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 중간에 얘가 추가가 돼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가는 거 이게 추가가 돼. 얘네들을 만들면 돼요. 그럼 얘를 좀 어떻게 넣을 거냐?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을 배열을 할 건데 이렇게 배열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애가 여기서 시작했을 때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 길이 없어서. 그래서 이 왼쪽으로 혹은 이제 위로 얘도 이게 아래로 갈 수가 없고 이런 애들은 아래로 가는 애랑 왼쪽으로 가는 애가 어디 사이에 끼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위로 일단 가고 일단 가는 이 중간쯤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이렇게 올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단 말이야. 마지막이 얘가 맨 끝으로 가서 끝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B로 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경로가 없듯이 이렇게 갈 수가 없듯이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넣어줘야 돼. 중간에다 넣어주는 그 아이디어만 이제 생각을 하면 돼. 자, 일단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얘를 배열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 어디 갔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4개 하나 둘 요거를 이제 발상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위로 가는 것 2개로 생각을 했다가 왜냐면 얘를 배열을 할 때 일단 이렇게 위로 오른쪽 4개 위로 일단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나서 어차피 이 맨 끝에는 이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3개
중에 하나를 아래로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꾸면 저절로 원래 있던 세 개에 이렇게 짝꿍이 돼갖고 묶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짝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중에서 이제 네 개를 선택을 한, 혹은 이제 9팩토리아를 다섯 개랑 네 개에 대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배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이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밑으로 바꿔버려요. 얘도 바꿀 수 있고 얘도 바꿀 수 있어. 그런 게 이제 세 개가 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특수한 형태야. 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나온 내신형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언제든 다시 쓰일 수 있는 문제라서 이게 몇 년 전에 수능 특강으로 나왔던 문제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래쪽 또 똑같이 하는 거야. 얘는 이제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된 9개를 나열을 해놓고 중간에 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얘를 왼쪽으로 살짝 바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9개에 대한 경로가 나오죠. 그래서 9 컨비네이션 처음에 5개 중에 3개였으니까요. 9 컨비네이션 3에다가 근데 요 4개 중에서 하나만 바꿔요. 그래서 4가 이렇게 된 거 2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위에 걸 계산하면 378이 되고 아래 걸 계산하면 336이 되고 합치면 714가 됩니다. 어느 학교 문제인지는 까먹었어요. 출처를 안 써놔갖고. 하여튼 알아나 뭐 내신에 나올 수 있고 수능에도 뭐 이런 비슷한 형태로 고난이도 문항으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소강 상태야. 길찾기는 어려운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하여튼 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38번도 뭐 이제 내신용으로 하는 친구들은 꼭 풀어보고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9회차나 10회차 때 고난이도 문항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할 거니까 물론 시간이 남으면 그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포함 배제에 대한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이미 좀 다 알고 있어. 집합의 개념으로 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간 본능적으로 많이 써요. 집합을 공부를 한번 했으면 포함 배제에 대한 원리를 그냥 본능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어. 자, 41번 6개의 문자 A, B, B, CD를 1년으로 나열할 때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더하시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A끼리 이웃하는 거에다가 B끼리 이웃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중간에 겹친단 말이야. 여기서 A가 이웃하면서 동시에 B가 이웃하는 거를 빼줘야 돼. 집합 개념으로 A가 이웃하는 이제 경우를 세면 그 중에 이제 B가 이웃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면 A가 이웃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얘를 센다는 거는 B가 이웃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 여기 이제 동시에 카운팅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빼줘야 돼. 그래서 A가 이웃하면 이제 A를 한 몸체라고 생각하고 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는 한 몸체니까 같은 게 2개가 있어서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B가 이웃하면은 똑같죠.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상황이 되면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4개를 그냥 배열만 하면 됩니다. 이때는 같은 게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연산을 하게 돼요. 약간 좀 본능적으로 쓰게 되는 풀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도 그냥 뭐 경우의 수를 구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는이냐 그러니까 A끼리 또는 B끼리냐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고 뭐 이런 이제 풀이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집합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42번도
이거 계산하면 답을 안 써놨네. 한번 해설 봐봐, 해설. 답 뭐 나와, 이거? 41번이요? 96이요. 96. 자, 그럼 다시 2번도 봅시다. 자, 이건 워낙에 유명한 평가원 문제라서 진짜 이거 내신 문제 그냥 흔하게 나와요. 흔하게. 수능 문제도 비슷한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 의자가 있습니다. 6개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한대. 원순형이네. 서로 이웃한 2개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자, 일단 뭐 1, 2, 3, 4, 5, 6 중에서 12를 만들어내는 숫자는 2, 6과 3, 4야. 근데 얘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얘도 이웃하지 않고 얘도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전체 일단 곱을 만들어내는 얘는 됐고, 자, 구하는 값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일단 나열을 해놓고 전체 원순열로 얘를 구해놓고 이렇게 요거를 A, 요걸 B, 그냥 집합처럼 2랑 6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3과 4가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A, 그다음에 3과 4가 붙어 있는 경우는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2와 6이 붙어 있거나 3과 4가 붙어 있는 경우를 빼요. 자, 여기 또는이야, 또는. 그래서 이 놈을 계산을 할 때 A를 더하고 B를 더하고 A하고 B가 동시에 또 되는 경우를 빼서 계산을 합니다. 전체를 그냥 구하는 방법도 조금 이따 알려줄게. 자, 일단 A. 일단 한번 봅시다. 전체는 그냥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을 6으로 나눈 원순열에 대한 그냥 공식을 그냥 써버리고, 자, 얘네가 이제 붙어 앉아요. 그러면은 자리가 6개 맞지? 하나, 둘, 이거 너무 붙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A를 구해봅시다. 2랑 6이 붙어야 돼. 2를 여기다 안 치는데 2를 여기 안 쳤어. 2를 안 치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6개가 아니고 하나. 고정에 대한 아이디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정의 방법이 있고 중복의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얘는 이제 그냥 얘를 그냥 여기 안 치든 원순열의 정의상 여기 안 치든 여기 안 치든 여기 안 치든 그냥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경우의 수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6이 앉는 경우는 6이나 6이 앉아야 돼. 여기 같이 앉는 경우를 정의를 해서, 그럼 여기에 6이 앉았어. 얘는 두 가지. 이렇게 하면 곱하기 1을 해야지. 두 가지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를 이제 직순열로 배열하면 돼요. 4팩토리얼. 그러면 2 곱하기 4팩토리얼 24에서 얘가 48이 돼. 상황은 B도 똑같죠? 상황은 B도 똑같아. 48.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랑 B가 동시에 같이 앉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일단 뭐 같이 붙여놓고 앉혀요. 여기 일단 앉았어.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앉을 수도 있고, 이제 3, 4가 B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가 앉은 이 상태에서 A도 이렇게 앉고 B도 앉는 이 상황을 계산을 하면 여기까지가 24. 그 다음에 A가 붙어 앉고, 그 다음에 B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A도 같이 앉고 B도, 이게 4팩토리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일단 A의 상황이 벌어져야 되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2번이 여기 앉고, 그 다음에 6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앉는 상태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다시 지우고, 하나, 둘, 셋, 넷. 동시 상황이 좀 다르네요.
요거를 한 뭉치로 갑시다. 2, 6과 3, 4. 2, 6과 3, 4를 뭐 예를 들어서 2하고 6을 이렇게 배열하는 게 두 가지. 왜냐면 2가 여기 앉고 그럼 6이 여기 앉던지 여기 앉던지 해야 되는데 일단 앉았어. 아니면 2, 6이 앉거나 6, 2가 앉거나 이렇게 경우에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합시다.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B의 상황 3, 4를 앉혀야 되는데 3, 4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순서가 생기는 거야. 그럼 3 곱하기 그 다음에 이 3, 4가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3 곱하기 2가 곱해지네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앉고 나면 예를 들어서 3, 4가 앉았어. 그 나머지 두 명이 또 여기를 앉아야 돼요. 또 곱하기 2 해서 어떻게 되니? 12, 2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산수를 하시면 돼요. 5팩토리얼이 120이니까 계산을 하면 이것도 안 구해놨네. 이거 뭐 나오니? 48이요. 48?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48.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나는 이거 뭐 좀 복잡한데? 그러면 그냥 직접 세는 것도 돼. 직접 세는 걸 또 보여줄게. 직접 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똑같이 갑니다. 자, 2랑 6이랑 짝꿍이고, 그러면 3과 4가 짝꿍인데, 자, 일단 떨어뜨려 앉아야 돼. 그냥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뭐 여사건 이런 거, 뭐 포함해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직접 세는 거야. 자, 2를 여기 앉혀서, 이렇게 됩니다. 아니, 3으로 가자. 아까는 2부터 했으니까 이제는 3으로 먼저 갑시다. 3을 먼저 했어요. 얘는 경우에서 한 가지. 그러면 4를 앉힐 수 있는 곳은 여기랑 여기는 못 앉혀요. 떨어져 앉아야 돼. 그 4를 앉힐 수 있는 데는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가 돼. 그럼 여기에 이제 4가 앉는 경우, 여기에 4가 앉는 경우, 여기에 4가 앉는 경우를 그냥 다 나눠서 셀 거야. 자, 1번의 상황 해봅시다. 근데 뭐 이제 개수를 세다 보면 1번과 3번은 대칭 상황이 돼서 이걸 다 구하는 게 아니고 1번을 한번 구하면 3을 구할 때 똑같은 개수가 나서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자, 다시. 자, 여기에 4가 갔어. 4가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랑 6을 떨어뜨려 앉아야 돼. 2랑 6을 떨어뜨려 앉아야 돼. 그러니까 자리가 지금 4개야. 자리가 4개인데 떨어뜨려 앉을 수 있는 방법은 2랑 4를 여기 앉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하면 좀 쉬운 게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4가지 경우가 있어. 자리만 먼저 선택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4.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랑 6이 이렇게 앉는데 이게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을 배열합니다. 일반의 경우가 그래서 16개. 됐지? 자, 그럼 3번도 16개야. 똑같이. 2번만 세면 돼요. 아까 전에 2번으로 들어봤던 게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이제 2, 6을 넣을 건데 위치부터 잡을게. 떨어져 앉아야 돼요. 자, 2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 그 자리만 보면 떨어져 앉는 경우가 여기. 2개. 여기 앉으면 여기. 4개가 돼. 이런 거 나니까 똑같아요. 4가지. 그 다음에 2랑 6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나머지 2명. 전부 다 16이 되네. 16 곱하기 3이 답이지. 48. 이렇게도 그냥 직접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수능에서는 있잖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뭐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조건부 확률이 진짜 어렵게 나와. 조건부 확률에 들어가면 전체를 다 구해놓고
특별히 1번의 상황의 확률을 구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결국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고주가 되려면 이렇게 그냥 다 촘촘히 그냥 케이스 분류를 많이 나눠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뭐 두 가지 정도 소개합니다. 일단 봅시다. 확통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야. 중복조합이 이게 그냥 확통에서 거의 전 범위를 일단 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정말 잘해야 수능 때까지 어쨌든 뭐 필러구나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일단 54페이지에. 자, 일단 중복조합은 중복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통 들어와서 배우는 게 순열과 조합을 이제 1학년 때 배우고 순열 조합을 이걸 1학년 때 배우고 여기 이제 중복 순열을 앞에서 배웠고 이제 중복 조합을 배운 거예요. 자, 중복 조합은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 잘 써 있어.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을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알개를 뽑아요. 알개를 뽑아. 그 다음에 조합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정의인데 이것만 봐서 뭐 이게 머릿속에 안 넣혀. 너무 어렵습니다. 그쵸? 자, 어쨌든 이걸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어봐.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알개를 뽑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호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게 하모니, 그래서 조합, 중복조합의 어쨌든 기호에 NHR이라고 쓰고 여기까지가 이제 정의예요.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돼. 중복조합의 계산 방법은 요거는 이제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낸 기호라 갖고 따로 없어. NHR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조합으로 중간에 바꿔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냐면 N 더하기 R 빼기 1 콤비네이션 R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요건데 계산은 조합으로 해요.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외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정의이기 때문에 일단 외우는 겁니다. 공식이고. 자, 일단 이거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어. 계산하는 방법은 그리고 이걸 의미를 부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를 증명하는 거. 증명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통째로 머릿속에다가 외워야 돼. 이 상황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 외우지 않고 그 이제 천재 수학자가 만들어낸 그 방식을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게 힘들어.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타협하고 그 상황 자체를 외워서 그다음에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고 푸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정의를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그냥 몇 개만 연습을 해볼게요. 55쪽에 보시면 증명은 조금 이따 할 거야. 자, 46번 보면 4H3 이렇게 되죠. 그냥 단순하게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 돼. 더하면 7, 빼기 1에서 6 컴비네이션 3으로 계산합니다. 자, 뭐 정의니까. 그 다음에 5H5 이것도 보면 두 개를 더해요. 12구 빼기 1 하면 9 컴비네이션 5. 뭐 이걸 조금 계산 쉽게 하려면 9 컴비네이션 4로 바꾸는 게 좀 더 낫지. 자, 그 다음에 47번 같은 경우도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으래. 그게 이제 47번이야. 그냥 정의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9. 거기에서 1 빼면 8. 콤비네이션 5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8 콤비네이션 3이고. 이건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지? 8, 7, 6, 3, 2, 1, 56 이렇게 돼. 자, 일단 이런 방식인데 이제 이것만 들어갖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중복조합의 이해를 사탕기계 이론이라 그래. 사탕기계 이론 한번 보세요. 56쪽이야. 자, 상황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딱 이게
그 사탕기계 같은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뽑기처럼 이렇게 돌리는 형태는 뭐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딸기맛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민트, 그 다음에 인삼 맛. 자, 이게 캔디 머신이에요. 거기에 딸기 버튼을 한번 누르면 딸기맛 사탕이 떨어지는 거야. 한 개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을 넣으면은 사탕이 하나씩 떨어져. 나에게 500원이 있어. 500원이 있어요. 이거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는 게 좋아. 자, 얘네들이 나에게는 500원이 있고 버튼을 5번을 누를 기회가 있어. 5번을 누를 기회가 있어. 아, 난 딸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딸기 버튼만 5번을 누를 수 있고, 그치, 당연히 민트만 5번 누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삼만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근데 딸기가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누르다가 얘를 2번 눌렀어. 그러다가 아니야, 민트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이거 한번 눌렀다가 뭐야, 인삼도 있어? 인삼도 한번 눌렀다가 아니야, 나는 딸기로 그냥 계속 먹을래 해서 여기에 얘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선택을 딸기를 또 했어. 그러니까 순서가 딸기 2번에 민트 1번에 인삼 갖다 딸기 1번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뭐 바구니 같은데 이렇게 담겨갖고 얘네가 다 섞여서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집합의 개념이야. 집합 안에서는 2랑 3이랑 4 얘를, 그러니까 집합에도 법칙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잘 표현 안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순서가 없는 거야. 순서가 사실 20합이랑 20합은 같은 거야. 순서가 없어서.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얘를 어떤 놈을 먼저 눌렀든 상관없이 얘를 3번 누른 게 중요하고 얘를 1번 누른 게 중요하고 이거 1번 누른 게 중요해서 여기 바구니 안에 이렇게 5개가 딱 담겨있는 이 상태. 5번의 기회가 있고 얘를 5번을 누르고 거기에 대한 조합 방법이 여기에 누르는 순서가 없고 저기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중복 허용해서 딸기를 3번 누를 수도 있고 5번 누를 수도 있고 이 상황을 이미지로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사실 다 풀 수가 있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중복 조합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서 상관없이 딸기의 개수 X, 민트의 개수 Y, 인삼의 개수 Z 해서 이걸 합쳐서 5개를 만드는 방정식,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대전제는 뭐야? 여기에서 이 X, Y, Z가 X가 0보다 커야 되고 Z도 0보다 커야 돼. 이런 상황이 대전제. 그래서 요 빵개 이상, 그 다음에 얘도 빵개 이상. 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5빵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중복조합의 경우에서 하나. 여기에도 뭐 0, 5빵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중복조합의 하나. 그래서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동치 변형이라고 하는 걸 알려줬는데 중복조합에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동치 변형이야. 이 버튼을 누르는 상황을 X, Y, Z는 O라고 하는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랑 같은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써놨어요. AN이라고 뭐 AN으로 대신 써놨는데, 자, 이 상황을 다시 얘기하면, 다시 기호로 이제 중복조합 기호로 하면 서로 다른 3개를 가지고 거기에서 5개를 뽑는 거예요. 중복을 하면서.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는 건 8에서 1 빼 7 컨비네이션 5로 계산하고 7 컨비네이션 2가 되고 7, 6, 2 21가지 21가지가 되는데 이 21가지에 대한 경우에서 상당히 많죠. 이게 5빵빵부터 해갖고 4, 1빵도 있고 4, 0, 1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한 게 이제 중복조합이에요. 이거랑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매칭이에요.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라 여기다가 순서를 집어넣은 개념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외우는 거예요. 안 되면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치. 요거 더 설명해야 돼. 구분이 없다. 이거는
여기 있는 딸기 사탕은 모두 다 그냥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구분 없다. 여기 있는 사실 딸기 사탕이 이론적으로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잖아. 왜냐면 원자 하나가 더 들어가고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 없는데 근데 이상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딸기 사탕은 모두 다 정말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구니에 담긴다 이 개념이 이제 순서가 없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중복 허용된다 딸기 버튼을 여러 번 누를 수 있다. 됐지? 서로 다른 3개에서 5번을 선택을 한다. 이 느낌을 중복을 허용해서 날개를 뽑는다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됐지?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조금만 해봅시다. 이게 기본 딱 꼴이에요. 기본 꼴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0이 항상 포함이 되는 구조라서 이게 나중에 변형이 많이 돼. 자,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 응이 아닌 정수의 해를 구하시오. 응이 아닌 정수의 해. 응이 아닌 정수의 해가 이거 0 포함한 이제 정수니까 자연수까지 0 포함한 자연수가 됩니다. 서로 다른 4개에서 10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14에서 빼기 1에서 13 콤비네이션 10인데 빼서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하면 286 이렇게 나오고 양의 정수의 해를 구하래. 양의 정수의 해. 양의 정수의 해가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조건이 바뀌죠. 양의 정수의 해가 되면 얘네 조건이 전부 다 1 이상이 돼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돼. 자, 다시 x, y, z의 w가 되면 양의 정수의 해를 하는 방법은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의 해를 왼쪽 상황에서 이해하라. 그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얘도 마찬가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지. 0은 되면 안 돼. 이제 양의 정수이니까. 이렇게 만드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10번을 눌러야 되는 거야. 10번을 눌러야 돼요. 10번을 누르고 얘가 전부 다 1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전부 다 한 번씩을 다 누르고 시작을 해. 한 번씩 다 누르고 시작을 하면 이 바구니에 이게 한 개씩 이상 다 담겨있게 되잖아. 그치? 한 번씩 눌렀으니까 기회는 7번이 남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7번을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 한 번씩 다 누르고 시작하면 이미 3번을 눌렀고 남은 기회가 7번이야. 남은 7번을 여기 딸기를 7번 다 눌러도 돼. 이게 적당히 2번, 4번 뭐 이렇게 눌러갖고 3번 눌러갖고 7번을 채우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은 동치 상황이 x, y, z, w 보통 이렇게 표현해. 이거랑 이제 문자가 달라서 얘를 7을 만들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바꾸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한데 선생님, 저 6 아니에요? 뭐라고? 7 아니면 6 아니에요? 4개구나. 미쳤네. 물론 이 7이라고 했어. 여기가 한 개 더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W가 돼서 뭐 하지? 딸기, 민트, 인삼, 초코. 큰일 날 뻔했네. 해내서 원래 10인데 한 개씩을 다 누르니까 6개.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이렇게 되고 6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처음에 x, y 요걸 했어. 그 다음에 x가 1, y가 1, z가 1 이거였어요. 최초의 조건이 이거야. 그래서 제로 다시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얘를 치환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x 빼기 1이 0, y 빼기 1이 z 빼기 1이 w 빼기 1이 이렇게 돼. 그래서 얘를 강제로 변형을 시켜. x 빼기 1, y 빼기 1, z 빼기 1. 그리고 이 왼쪽에서 4를 뺐으니까 오른쪽에서도 4를 빼면 되지.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치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네를 더하기 6이고
이제 얘네의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이 치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상황이 진짜 많이 나와서 봐봐 이제 이 문제에서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어.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탕 기계를 한 번, 두 번, 한 번 눌렀다가 치고 그 다음에 또 풀면 돼. 그러면 간단해집니다. 이제 저렇게 치환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 자, 일단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치환하는 거를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0번도 한번 또 해봅시다. 서로 같은 공 7개. 서로 같은 공 7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 나눠 넣으려고 합니다. 상자가 A, B, C 3개가 있다고 칠게. 상자가 A, B, C 3개가 있어요. 공이 7개가 있습니다. 됐죠?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고 할 때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죠. 이게 그래서 똑같은 X, Y, Z가 합쳐서 7 이걸 만드는 상황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탕 기계랑 똑같죠. 여기에 공 7개를 여기다 다 넣고 싶어. 여기를 그냥 버튼을 7번 눌렀다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근데 여기 3번, 뭐 여기 2번, 여기 뭐 3번, 2번, 2번 이렇게 넣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X, Y, Z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호로 쓰는 건 서로 다른 3개에서 7개를 뽑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계산 방법은 10에서 9 콤비네이션 7인데 9 콤비네이션 2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낫죠. 자, 빈 상자가 없도록 하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통이 이런 이제 명상을 바꾸고 이런 말을 살짝 바꿔갖고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똑같은 이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국어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국어 능력이 있을수록 이거 같은 거네 하고 쉽게 풀어요. 자, 빈 상자가 없게 하려면 일단 한 개씩을 집어넣어. 그 남은 게 4개지. 서로 다른 3개에서 남은 거 4개를 중복조합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 6 콤비네이션 4가 되고 6 콤비네이션 2를 풀면 되죠. 넣은 공의 개수가 이제 각각 홀수가 되도록 해요. 이제 뭐 숫자 장난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홀수기 때문에 일단 0은 안 되는 거야. 여기서처럼 무조건 하나씩을 다 집어넣어야 돼. 홀수에서는 하나를 일단 집어넣고 시작을 해. 그럼 남은 게 이제 남은 공이 4개. 남은 공이 4개가 남았는데 홀수를 만드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여기다가 공을 넣을 때 한 번에 이제 남은 공 2개, 그러니까 4개인데 이 2개를 집어넣으면 돼. 한 번에 넣을 때 한 개씩 집어넣는 게 아니고 2개씩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개씩 집어넣는 행위는 2번 할 수 있지. 2개씩 집어넣는 행위는 2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씩 집어넣는 행위를 2번 합니다. 이렇게 행위를 2번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뭐 계산하는 거는 이제 4 콤비네이션 2가 돼서 6개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도 해볼게. 수식도 되게 중요해요. 자, 얘를 홀수계로 만들어야 되니까 홀수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2p 더하기 1, 2q 더하기 1, qr, 2r 더하기 1. 왜 더하기 1로 했냐면 빼기 1로 할 수도 있잖아. p하고 q하고 r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상황을 만들려고. 이게 이제 디폴트 상황이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야.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원래 있던 몇 번이었지? 7개를 넣는 상황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이게 x, y, z를 합쳐서 7 이렇게 되어요. x, y, z를 합쳐서 7인데 이제 여기에 홀수 이 조건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거를 x, 이거를 y, 이거를 z. 그 홀수 조건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지.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2p 더하기 1, 2q 더하기 1, 2r 더하기 1이 7을 만들면 됩니다. 자, 요거 3 빠지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지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2라는 걸 풀어주면 돼요. 요 조건으로. 요거 이제 중복조합의 기본 조건이니까 이게 바로 3H 서로 다른 세 개를 가지고 두 번을 모아내는 상황이 같아져. 아, 이거 둘 다 알아야 돼. 방정식 형태를 치환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근데 실전에서는 사탕기계에 대한 걸로 하나 집어넣고 두 번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넣을 때마다 두 개씩 집어넣는 걸 하면은 그냥 쉽게 돼. 그래서 이거는 일단 두 가지를 다 알아놔야 돼. 왜냐면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치환으로 가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면 치환을 해줘야 돼. 하여튼 뭐 일단 요게 이제 천재들이 생각한 방식이야.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외워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됐죠? 자, 뭐 51번은 그래서 똑같아. 그러면 조금 이제 풀 시간을 좀 줄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약간 그래도 풀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51번 하고 그 다음에 52번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53번. 자, 일단 이거 3개만 한번 해봅시다. 3개만. 시간은 뭐 많이는 못 주고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51번은 안 해도 되겠지? 그냥 4H12니까 그냥 계산하면 455 이렇게 나오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2번은 또 한번 해봅시다. 52번도 이제 X, Y, Z를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사탕 기계로 생각을 해서 일단 한 개 집어넣고 여기 2개 집어넣고 3개 집어넣고 남은 게 이제 여기서 6개를 썼으니까 남은 것 4개. 4개를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을 하면 되지. 서로 다른 3개에서 4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7, 6 컨비네이션 2가 되니까 15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53번이 좀 난이도가 있는데, 요거 뒤에서 한 번 더 이론을 더 해요. 자, 근데 일단 합시다. 자, 이게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한 문제인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냥 한 줄짜리 풀이가 있어요. 중복조합은 이런 게 되게 많거든. 빼기 4H4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요거까지는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일단 해봅시다. 4종류의 사탕 중에서 15개를 선택합니다. 15개. 를 선택을 하는데 초콜릿 사탕은 4개 이하 4개 이하예요. 이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바카가 3개 이상 딸기가 2개 이상 그 다음에 버터맛 사탕이 1개 이상. 그러니까 요 놈만 초콜릿만 좀 상황이 달라. 그래서 이거 여기 다 쓰기 힘드니까 이거 A, B, C, D 사탕이라고 합시다. A, B, C, D에서 이게 이제 4개 이하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일단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게 일단 안정적이야.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조건부 확률을 배우게 되면은 특별하게 뭐 정도 상황에서 A가 특별히 3개일 때 뭐 이런 걸 물을 때 결국에 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니까 이 능력은 해봅시다. A가 빵개일 때 4개이니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요거를 일단 다 쓰면 돼요. 자, A가 빵개가 되면 여기에서 3개, 2개, 1개 6개지 6개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 15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다 6개를 집어넣고 시작을 했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9개가 남죠. 9개가 남으니까 3H9가 됩니다. 이 상황은 여기다 1개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3H8이 되겠죠. 이게 이제 규칙이 있어. 3H7이 되고 3H6이 되고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할게. A가 이제 4가 됐어. A가 4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여기서 6개 3개, 2개, 1개, 6개, 10개를 썼어요. 그럼 남은 게 5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에서 5개를 해.
자, 요걸 이제 구하면 돼. 요건 뭐 그냥 계산하면 돼요. 12에 1 빼고 11 콤비네이션 9고 여기가 11 콤비네이션 2가 되고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11이니까 10 콤비네이션 8인데 여기서 10 콤비네이션 2를 하고 마찬가지로 뭐 이것도 이제 규칙적으로 가르쳐. 9 콤비네이션 2가 되고 8 콤비네이션 2가 되고 7 콤비네이션 2가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항정리라고 하는 걸 배우면은 이걸 조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또 배워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하고 자, 일단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185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다시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A에 대해서 빵개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게 3H 아니구나 여기에서 다시 그냥 일단 계산을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4개 이하를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사건을 생각해서 A가 5개, 6개 몇 개까지 가능하지? 여기서 6개니까 총 9개까지 가능하겠죠. A가 극단적으로 9개까지 여기에 9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3개, 2개, 1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이게 전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상황. 이 전체 상황에서 이걸 빼버릴 거야. 이걸 이제 어떻게 뺄 거냐 이건데 자 일단 A가 9개까지 들어가고 하여튼 뭐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이미 여기에다가는 3개, 2개, 1개를 집어넣고 A에 대해서는 일단 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서로 다른 4개에서 9개를 집어넣고 여기에 3개, 2개, 1개를 이미 집어넣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걸 뺄 건데 요걸 어떻게 뺄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여기에다가 4개를 집어넣고 아니 이제 5개를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안 되는 걸 빼야 되니까 A에다가 일단 5개를 일단 집어넣어. A에다가 그냥 5개를 집어넣어. 그럼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걸 뺄 거니까 5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5개, 3개, 2개, 1개 이거 계산하면 6개 5개 하면 11개가 되죠. 남은 게 이제 4개가 있어. 남은 게 4개. 남은 거 4개를 여기 A가 마음에 들어서 A에다가 4개를 다 집어넣어요. 4개를 다 집어넣으면 A는 다 9개가 되는 거지. 3개만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나머지 뭐 이쯤에다가 뭐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뿌려도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5개를 일단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4개를 서로 다른 4개에서 4개를 빼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A가 자동적으로 5개 이상이 들어간 상황을 포함을 다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안에 이제 A가 9개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발상을 여기까지는 알아놓으셔야 돼. 뒤에서 다시 한 번 또 나와. 얘만 튀는 애라 이제 이 발상도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냐면 얘만 튀니까 얘를 얘네들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5개 이상을 빼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연합관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에서는 이제 배우는 개념이 이제 정사건으로 푸는 거에 어떤 단어를 하나 뒤집어 여기 있는 애를 여사건 반대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구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얻게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것도 이론인데 62쪽에 더하기 이론이야. 이것도 내가 뭐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것도 천재 수학자가 생각을 해낸 거라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앞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이해가 되면 좋고 그래서 내가 천재 수학자는 급이 갔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상식적인 게 하나가 있어. 자, A하고 B 이렇게 된 거를 이게 이제 정수 AB야. 요걸 부등식으로 바꾸고 싶어. 부등식으로. 이거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이거를 정수 AB에 대해서만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B로 해놓고 요 기호로 바꾸고 싶어요. 등호를 빼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경시에 해본 친구들은 조금 아는데 여기다 더하기 1을 해버리면 돼. 정수라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게 2야. 그럼 2 하면 이게 오른쪽이 3이 돼서
자동적으로 매칭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동치 변형이라고 하는 걸 또 하는데 동치 변형 학교에서 진짜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순서상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1, 2, 뭐 1, 1부터 1, 1, 1, 2, 2, 2, 2, 3, 뭐 이런 순서상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4개가 왼쪽에서 있다고 할게.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요. 1, 2, 1, 3, 2, 3, 2, 4 이렇게 되면 반대로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바꾸듯이 여기 있는 애를 여기 있는 애 이걸 보고 왼쪽에 있는 애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1대1 대응이 돼서 그래. 1대1. 그래서 동치 변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애를 똑같이 모양을 바꿔갖고 오른쪽으로 바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의 수나 이쪽에 있는 경우의 수나 같은 상황이 되지.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 중복조합에서. 그래서 이게 중복조합을 만드는 이제 천재 수학자들이 이걸 조합으로 이제 바꾸면서 이런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하여튼 나도 이거 매번 할 때마다 힘들어 써야 돼갖고 자, 일단 3개의 문자 1, 2, 3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른 세계에서 3개를 뽑아서 만드는 숫자 배열을 그냥 이제 크기 순으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해요. 3개 문자를 뽑아 112, 112, 113 여기 있는 거를 뭐 다 쓰기는 힘들어서 1, 2, 3 그 다음에 2, 2, 2 2, 3, 3 중간에 생략하고 3, 3, 3 중복을 활용해서 1, 2, 3이라는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숫자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뭐 이제 계산하면 5 콤비네이션 3이 되고 5 콤비네이션 2가 돼서 10이 돼요. 10. 거기 나와 있는 게 10개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중복을 활용해서 이제 뽑는 거예요. 원래는 순서가 없는 건데 그냥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편의상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변형을 시킬 거야. 변형을 시킬 건데 원래는 이제 요거를 부등식을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쓰게 되면 여기 뭐 1, 1, 2 같은 경우에는 1, 2, 2가 1에 2 이렇게 되는 애를 여기에 있는 이제 등호를 없애면서 얘를 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1 해. 그럼 얘가 1, 2로 바뀌어. 근데 여기 이제 부등식이 2개잖아?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또 쓰려면은 여기 1에 여기가 3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앞에랑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했다 보니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줘야 돼요.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2를 하면서 플러스 2를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4로 바꾸게 됩니다. 1, 2, 2 1, 1, 2, 1, 2, 4 맞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를 가지고 등호를 집어넣어서 1, 1, 2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등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썼다가 이렇게 된 건데 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등호를 붙이면서 얘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배열을 1, 1, 2로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을 만든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났더니 한 개만 더 해볼까? 2, 2도 해볼게요. 얘를 그냥 부등식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2를 해서 2가 3, 2, 4가 되는 이런 숫자로 그러니까 2, 2, 2를 2, 3, 4에 대한 숫자 배열을 만드는 거야. 이거는 이제 자동 순서 배열이 돼갖고 실제로 이제 뭐 2, 3, 4를 배열하는 방법은 이제 원래 3팩토리얼 6개가 나왔지만 2, 3, 4를 이렇게 순서대로 넣는 건 한 가지 방법이 되죠. 그래서 순서를 없앤 방법이 돼. 그래서 조합의 어쨌든 개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상황을 봤더니 극단적으로 이 1보다 작은 애는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1, 그 다음에 3, 3, 3도 한 번만 더 해볼게. 3, 3, 3에 3이 3과 3으로
되는 데를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2를 해요. 3, 2, 4가 5가 돼.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3이 제일 큰 숫자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5보다는 커질 수는 없어.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숫자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부등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어쨌든 경우의 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뽑아. 그래서 5 컴비네이션 3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3H, 3이 5 컴비네이션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천재들이 만든 방법이야.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조합으로 바꿔서 조합으로 계산을 하는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 과정이 일단 좀 이해되는데 하면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 증명 자체를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다시 54번 가봅시다. 54번에 보시면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집합이 이제 A, B, C가 있어요. A, B, C에서 B로 가는 1, 2, 3, 4, 5를 대응시킬 거야. 이때 FA가 FB가 FC가 되는 거. 자, 이거는 A, B, C를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1, 2, 3, 4, 5 5개 중에서 일단 3개를 뽑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4가 선택이 됐어.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순서가 먹여져서 얘가 1로 가고 얘가 2로 가고 얘가 4로 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번의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된 함수에 대한 대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5 컴비네이션 3이에요. 요거는 이제 1학년 때 배웁니다. 컴비네이션에 대한 개념으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조합이야. 근데 두 번째 FA에 FB에 FC. 그럼 얘는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 얘는 이게 두 번 들어봤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내면 돼요.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중복이 허용이 돼. 중복이 허용이 돼서 선택을 할 때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3번을 뽑아야 되는데 5번은 어떻게 해? 이렇게 얘를 없애고 얘가 2번 뽑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1, 2, 2가 선택이 됐어. 2가 중복이 돼서 2번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1, 2, 2로 이렇게 되면 돼요. 중복을 허용해서. 아니면 뭐 1, 1, 1로 다 갈 수 있지. 1, 1, 1. A가 1, B가 1, C가 1로 가서 그때는 1, 1, 1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서로 다른 5개에서 3번을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하는 함수의 대응 방법이 돼요. 함수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런 함수를 만들어라. 요거는 이제 조합. 요거는 이제 중복 조합.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 이런 게 있죠. 여기서 1대1 대응 하려면은 요거 이제 순열해서 하지.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개. 얘가 갈 수 있는 거 4개. 얘가 갈 수 있는 거 3개. 서로 다른 5개에서 순서를 허락해서 3번을 뽑는다. 요거랑 P랑 C랑 H랑 그 다음에 또 파이랑 하는 거 중복 순열해서 배웠지. 요거는 그냥 함수야. 함수의 개수로 얘를 뽑아내는 거예요. 하여튼 요거랑 또 헷갈리면 안 돼. 서로 다른 5개에서 3번 뽑아낸. 이거는 그냥 모든 함수의 개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할 건데 모든 함수의 개수.
특별하게 이런 조건을 갖는 경우랑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함수의 개수. 이거는 이제 이런 대응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3, B도 3, C가 1. 뭐 이런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지.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아무 데나 가.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얘도 갈 수 있는 거 5가지.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건 모든 함수의 개수. 특별히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는 이제 중복 조합. 얘는 그냥 조합. 그냥 이렇게 그냥 대응시키는 거는 순서가 있는 대응은.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선생님 여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이건 순서가 없는 거야.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를 뽑잖아. 1, 2, 4를 뽑잖아. 1, 2, 4를 뽑으면 이걸 원래 나열하는 게 3팩토리얼인데 이 1, 2, 4를 뽑으면 여기다 1, 2, 4를 자동으로 집어넣고 경우의 수가 하나가 생겨. 그러니까 순서가 자동 배열이 되니까 순서 자동 배열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져서 순서가 없는 거야.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없어요. 그 개념을 알아야 돼. 말장난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일단 뭐 요 정도 하고, 자 그다음에 55번은 조합으로 시컴비네이션 4를 하시면 되고, 56은 방금 한 걸로 그래도 좀 풀 시간을 좀 줄게. 55, 56, 아니 뭐야 57 갑자기 어려운 게 나와. 57을 그냥 풀자. 57을 내가 풀어줄게요. 17.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한 개의 주사위를 7번 던집니다. K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AK라고 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막 다 섞여 있어 지금. A2, A3, A4, A5, A6, A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기호로 동일하게 만들어야 돼. 조합으로 할 건지 중복적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조합으로 갑시다. 조합으로 A1, A2 요거를 없애는데 A3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돼. A3 더하기 1. 그럼 얘도 여기 자동으로 여기에서 이어서 쓰려면은 A4 더하기 1을 해주면 되죠. 이것도 이어서 쓰려면 A5 더하기 2로 만들어주고, 그럼 이것도 같이 쓰려면 이거는 뭐 A6 더하기 2가 되고 A7 더하기 3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게 그 주사위의 숫자이기 때문에 주사위의 숫자로 7번째 나온 숫자는 어쨌든 6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상태에서 시작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3을 더해주면은 9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냐면 1과 9 사이에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뽑아내면 돼요. 1과 9 사이의 숫자 중에서 9개 중에서 7개를 뽑아내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떤 숫자를 뽑아내면 거기서 그냥 여기에서 마지막 숫자가 뭐 9가 되면 H는 자동으로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결국에 뭐 치환을 해도 괜찮고, 인식을 하기를 1과 9 사이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숫자 7개를 뽑아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는 애를 또 바꿔볼게요. 이게 양쪽으로 다 돼야 돼. 자 A1 이쪽을 또 가봅시다. 요거는 A2 빼기로 들어가지. 그럼 여기서 이어내려면 이렇게 되고, 요것도 이어내려면 A4 빼기 2로 가야 됩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A3이 A4 빼기 1이 돼야 되는데 여기 A3 빼기 1이니까 여기서 빼기 1을 하나 더 해요. 그 다음에 A5 빼기 2,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A6 빼기 3, 여기는 이렇게 됐으니 A7 빼기 3,
그 끝에가 6이었으니 여기는 3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다시 1과 3 중에서 등호가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7개 1, 2, 3을 가지고 중복을 활용해서 7번을 뽑는 거야. 서로 다른 3개에서 7번을 뽑습니다. 2개 더하면 10이고 9 컨비네이션 7에서 9 컨비네이션 7하고 이렇게 같아져요.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바꿔내는 과정을 연습을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야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괜찮아.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외워서 그냥 이 방식에 그냥 쓸 수 있으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천재 수학자들이 이렇게 증명을 한 거라 뭐 여기에 뭐 약간 탐구심을 가지고 난 정말 더 알고 싶어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정도의 이제 바꾸는 방법만 알아도 문제 푸는 게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이제 칸막이 이론 합시다. 칸막이 이론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냥 천재 수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를 응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이미 그 기출 문제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라고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이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은 머리만 아파. 나도 뭐 이게 처음 배웠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그냥 결국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그냥 뭐 별거 없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시 아까 전에 했던 서로 다른 1, 2,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중복조합으로 만든 그 결과가 거기 써있어. 이제 62쪽에 111, 13을 해서 333까지 10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11,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1, 2, 1, 2, 3이랑 2, 2, 3 이 정도 합니다. 4개를 가지고 이제 부등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했지. 얘네를 이게 덩어리를 좀 봐서 1과 2 사이에, 그 다음에 1과 2, 2와 3 사이에, 2랑 3 사이에 이런 칸막이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칸막이 이론이라 그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1, 2, 3이라고 하는 숫자의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냥 가상의 칸막이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는 이제 2하고 3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래서 흔적만 남겨져. 111에 칸막이를 2랑 원래 3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에 여기에 이제 2랑 3을 넣지 않고 여기 111만 이렇게 집어넣은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사탕기계로 생각하면 돼. 요만큼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탕 A,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사탕 B,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사탕 C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거는 1은 이제 사탕 A를 3개를 선택을 한 상황.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한 거는 이제 숫자만 2라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이 정도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하나 넣고 여기는 2 이렇게 넣고, 안 들어간 거는 그냥 표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하는 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칸막이를 살짝 넣고 1, 2, 3 이렇게 집어넣어요. 2, 2, 3은 어떻게 되냐면 2, 2, 3은 여기에 2, 2,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얘를 가지고 이제 숫자를, 여기에 있는 숫자를 영역으로 나눠놨으니까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애는 1을 집어넣을 거고 가운데는 2를 집어넣을 거고 맨 오른쪽에는 3을 집어넣으니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얘네 숫자를 그냥 동그라미로 바꿔요. 동그라미에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그라미에 이렇게, 동그라미 2개의 칸막이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봅시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나면은 동그라미가 식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처럼 그냥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거 원래 1이었지,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 있는 건 2였지, 여기 끝에 있는 건 3이었지 하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왼쪽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 이걸 가지고 여전히 왼쪽에 있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1대1 동시 상황이야. 그 상황을 만들고 이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동그라미 3개랑 막대기 2개. 이것도 동그라미 3개랑 막대기 2개. 동그라미 3개랑 막대기 2개. 동그라미 3개랑 막대기 2개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바로 5 콤비네이션 3 혹은 5 팩토리아를 같은 거 3개, 같은 거 2개로 이렇게 나누는 상황이 돼요. 서로 다른 3개를 가지고 3개를 뽑아내는 이제 중복 조합이 여기 보면 5 콤비네이션 3 되는 원리입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자,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58번 한번 풀어봅시다. 가볍게. 58번. 4명의 학생이 같은 종류의 축구공 8개를 나누어 준대요. 서로 다른 4명의 사람에게 같은 축구공 8개를 나눠줘. 이게 이거 한 명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포함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11 콤비네이션 8이 되고, 계산하면 165가 됩니다. 이거는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59번. 같은 종류의 검정색 볼펜 5자루, 같은 종류의 파란색 볼펜 5자루, 같은 종류의 빨간색 볼펜 5자루가 들어있는 필통에서 볼펜 5개를 선택하네요. A, B, C라고 하고, 여기 5개가 들어있어. 5개. 5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게 충분히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냥 5개라고 하는 얘기는. A를 5번 선택을 해. 상황은 이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오히려 꺼내는 건데, A를 5번 선택하면 A에서 5개를 꺼내는 거야. 여기서 2번, 여기서 1번, 이렇게 2번 하면 A에서 2개, B에서 1개, C에서 2개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나 사실 뽑는 거나 같은 행동이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서로 다른 3개에서 5번 뽑는 중복 조합의 상황이 됩니다. 그죠? 계산은 생략. 자, 그 다음에 그래, 좀 풀 시간을 좀 줄게. 쉬운 것도 한 번씩 이제 연습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60, 61. 또 너무 어려운 게 갑자기 또 들어가고 62. 이거 좀 어렵습니다. 못 풀어도 되니까 문자만 한번 읽어봐. 그 다음에 중복수열, 중복순열 차이는 됐고,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어려운 걸 집어넣었네. 66은 다음에. 자, 일단 이렇게 4개 정리만 합시다. 다음 거는 좀 어려워서 좀 쉬었다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4개를 풀 시간은 좀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일단 봅시다. 60번은 60번은 그냥 진짜 별거 없어. 서로 다른 3개 맞나? 3개에서 12개 뽑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9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61번도 서로 다른 3개. 그러니까 이게 명사만 바뀌어요. 이게 유치하게도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고 3H4가 되고, 계산하면 15가 나옵니다. 근데 62번은 이거는 이제 만만치가 않지. 근데 이것도 이 상황을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워서 풀 수 있어, 확통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외워봐봐. 어려워, 문제가. 자, 일단 봅시다. 이게 칸막이 이론을 쓰는 건데, 칸막이 이론을 쓴다라고 의식을 못하고 그냥 써. 자, 11권의 서로 다른 책이 책꽂이에 일렬로 펼쳐 있어. 근데 연속한 2권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속한 2권의 책. 이게 핵심이죠. 연속한 2권의 책. 연속한 2권의 책을 뽑지 않으면서 4권의 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이렇게 봅니다. 연속한다라는 거, 이게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1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 4가 연결된 거고 4, 5가 연결된 거잖아.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책을 아직 번호를 넣지 않고 일단은 4권을 일단 뽑아. 4개를 뽑아. 번호가 없어. 그냥 영역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뽑아놓고 연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무슨 짓을 해? 여기다가 중간에
책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끼워 넣어요. 번호를 하나를 끼워 넣어. 이게 이제 칸막이 이론하고 비슷해. 여기에다가 한 개씩을 이제 끼워 넣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번호가 하나 있고, 여기에 번호가 있고, 여기에 번호가 있고, 여기 번호가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뽑지 않는 책을 끼워 넣는 거예요. 뽑지 않는 책을. 그러니까 4권이 있고, 지금 3개를 끼워 넣었어. 번호가 11개야. 그럼 남은 책이 몇 개니? 4개가 되죠. 남은 책이 4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뽑을 애를 사실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중간에 끼워 넣었어. 그 남은 책을 이제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거야. 남은 책을 어디다 넣을 수 있냐 보면은 넣을 수 있는 영역이 여기다가 남은 거를 4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남은 4개를 난 여기가 마음에 들어 여기다 4개를 다 집어넣어. 4개를 다 집어넣었을 때 상황은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내가 뽑을 거. 그 다음에 여기 칸막이 하나. 칸막이니까 책 하나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건 굳이 안 해도 되지. 이건 뽑을 거, 안 뽑을 거. 그 다음에 다시 뽑을 거. 그 다음에 안 뽑을 거. 그 다음에 뽑을 거. 하나, 둘, 셋, 안 뽑을 거. 이렇게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순서를 집어넣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면서 내가 뽑는 책이 5, 7, 9, 11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게 발상이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한 번만 그냥 외워. 이 상황을. 자, 책이 있어. 미리 뽑을 애를 뽑아놨어. 미리 이렇게 하나를 4개를 뽑아놓고 그 사이에다가 안 뽑을 책을 끼워 넣어요. 여기 한 권을 일단 집어넣어. 무조건 연속이 되면 안 되니까 안 뽑을 애를 여기다 끼워놔. 그러고 나면은 책을 다시 또 끼워 넣을 건데 남은 게 4권이 있어. 남은 4개를 여기다 다 끼워 넣어도 되고 여기다 다 끼워 넣어도 돼. 그러니까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5개에다가 요거를 이제 4번을 선택해요. 5H4로 그냥 끝나. 8 콤비네이션 4가 되고 여기 70. 여기 이제 칸막이 이제 이론의 응용인데 하여튼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면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제일 어려운 필러 문항이 돼. 근데 이거 상황을 외워버리면 돼. 그 상황을. 요거 비슷한 문항들이 있고. 자, 다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걸 노가다로 푸는 걸 한번 보여줄게. 노가다로. 와, 진짜 이거 노가다로 푸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노가다를 어떻게 푸냐면 이게 수열을 잘하면 이걸 잘해. 수열을 잘하면 노가다를 잘해. 어떤 식으로 노가다냐면 근데 이게 진짜 별 의미는 없는데 한 번쯤 해보세요. 한 번쯤 하면 근데 의외로 이게 노가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의 책이 있어요. 자, 가장 숫자가 작은 애들로 연속하지 않게 뽑아내는 4번은 135칙이야. 연속하지 않게 뽑아내는 거. 됐지? 그럼 여기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맨 끝에 있는 거 그럼 1, 3, 5, 8로 뽑아낼 수도 있고 그치? 1, 3, 5, 8, 1, 3, 5, 9, 1, 3, 5, 10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죠. 몇 개야? 5개야. 5개. 자, 그 다음에 얘를 숫자를 좀 바꿔. 숫자를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에서 1, 3 요걸 하나를 더 늘려. 6 136이 되면 137이 안 되고 138이 됩니다. 됐죠? 13, 6, 9, 10, 11 4개가 되지. 자, 5개 여기 5개 5개 4개 그 다음에 또 해. 여기 숫자를 또 올려. 그러면 1, 3, 7, 9 이렇게 이 노가다 방법인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9, 10, 11 그럼 이 규칙이 있을 것 같지? 규칙이 무조건 있어. 5, 4, 3, 2, 1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래? 1, 4로 넘어가. 1, 4로 넘어가요. 이거 종이가 커야 돼. 그래서 얘가 1, 4, 6, 8
여기까지가 5, 4, 3, 2를 더한 거야. 1, 4, 6, 8을 해. 그럼 1, 4, 6, 9, 10, 11. 여기 4개 나와. 또 해. 여기서 또 같은 방식으로 1, 4, 하나 올려. 7, 9가 돼야 돼. 9, 10, 11. 그럼 4지. 4개, 3개, 2개, 1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더하는 방법이 이게 규칙성이 너무 강해서 처음에 5, 4, 3, 2, 1을 더해. 그 다음에 4, 3, 1을 더해. 그 다음에 뭐 더할 것 같아? 3, 2, 1 더하고 2, 1 더하고 1을 더합니다. 이게 규칙이야. 요거 싹 다 더하면 돼. 요거 싹 다 더하면 끝이야. 그래서 사실은 별거 없는데 노가다를 한번 하면 이 규칙이 눈에 보이면서 아까 처음에 풀었던 칸막이 이론을 안 한다 그래요. 사실 이게 더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노가다 방법이 나쁜 건 아니야. 하여튼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완벽한 규칙이 있어서.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더 어쨌든 해봐. 내가 미쳤구나. 요게 답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1에서 끝나는 거지. 1로 시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 미안. 1에서 끝나는 거고 2로 시작하는 것도 해야 돼요. 2, 4, 6, 8. 2, 4, 6, 8로 하면은 한 번만 더. 내가 마음이 급해갖고 지금. 자, 2, 4, 6, 8로 하면 8, 9, 10, 11, 4개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4개, 3개, 2개, 1개. 3개, 2개, 1개. 2개, 1개, 1개. 이렇게 또 나오고 시작점도 3으로 시작해. 이것도 여기에서 3, 2, 1, 2, 1, 1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럼 2, 1, 1 이렇게 나오고 1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더하면 됩니다. 할만해요 이것도. 노가다를 하도 간만에 했더니 감이 떠오르서 나오고. 자, 해보시고 잠깐만 64번까지였지. 여기까지는 합시다. 64번은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와 같은 종류의 구슬 7개를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 주머니가 3개가 같아. 달라야 이게 중복조합이 되거든. 여기에 나눠 넣으려고 한다. 각 주머니에 사탕과 구슬이 각각 1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눠 넣는 경우의 수. 이게 3개라고 지금 다시. 자, 서로 다른 사탕 3개. 잘 봐야 돼요. 같은 종류 구슬 7개.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 기준이 뭐냐면 사탕과 구슬이 1개 이상씩인데 이게 지금 주머니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같은 종류 주머니인데 이게 사탕은 3개가 서로 달라. 근데 1개씩을 집어넣어야 되니 일단 이 사탕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1개씩 집어넣는 거는 경우의 수를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이 사탕 하나가 들어가서 주머니가 똑같이 생겼는데 사탕의 모양이 A 집어넣고 B 집어넣고 C 집어넣은 이런 사탕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돼. 그럼 이제 이게 구별이 되지. 근데 이제 같은 종류의 구슬 7개를 이제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요. 최소한 1개씩. 같은 구슬 여기 1개 일단 집어넣고 남은 게 4개. 그러고 나면 서로 다른 3개에서 4번을 선택해서 중복조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6 콤비네이션 2가 되고 15가 되는. 자, 이 정도
그 66번이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책장, 책꽂이, 책 뽑는 거 있지.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xn 더하기 1 빼기 x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1357을 뽑아냈듯이 여기 사이가 이만큼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된다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기억을 하시면 비슷한 애들이 계속 나와. 그래서 66번은 이제 뭐 각자 일단 해보시고 67번도 뭐 마찬가지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68번이 이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이제 문제인데 이런 비슷한 구조의 문제들이 있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수업 거의 끝나는 시점에 정리하면서 시간이 되면 풀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면 이제 내신을 할 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77페이지부터 이걸 한 번 또 설명을 할게. 여기를 갈 테니까 일단 너희들이 해와야 될 게 중복조합, 과제장. 중복조합. 요거는 이제 다 푸는 건 아니고 최대한 풀 수 있는 기본 문제들을 익숙하게 해서 만들어 오시면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77페이지부터 나가는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야.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올 때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과제장까지 같이 가지고 오세요.